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소복소복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날씨는 온연한 가을이고요. 자, 셀트리온에게도 봄이 오는, 그리고 과실을 딸 수 있는 그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시간차를 두고 저는 오리라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가격은 너무나 쌓이는 상태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지만 20만원 미만에서는 정말 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매입은 언제나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도 그러면 평균 가격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17만원 언저리라고 한다면 전고점 40만원 기준으로 해서 40, 50, 60 지금의 한 주는 3배, 4배, 5배 이상의 큰 차이로 시간차를 두고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되면 시간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본업에 충실을 하고 기계적으로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그 부분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고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부분이 뭐다? 이제 판매만 남았다. 셀트리온 베그젤마 사흘 새에 일본, 미국, 한국 허가. 자, 이 한마디에 셀트리온의 실력이 다 담아 있어요. 베그젤마를 사흘 만에 일본, 미국, 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도 셀트리온의 엄청난 실력이 보이시죠? 아무나 못하는 거다. 셀트리온이니까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니 숫자를 찍게 되죠. 그리고 기대감으로 먼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숫자에 대한 성장 폭이 정체가 됐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이 부분을 플러스로 반영하게 된다면 결국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 부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에서 있어서 뭐죠? 코스닥 주간 개인 순매도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코스닥 주간 개인 순매도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그리고 코스닥 주간 기간 순매수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감이 오시나요? 가격이 싸 있어요. 미친 듯이 싼데 개인들은 팔아요. 이 물량을 누가 받아온다? 세력들이. 외국인 창구와 외국인 창구, 그리고 세력들. 외국인은 가장 개인적인 검은 머리건 또는 공매도이건 쩐주들이건 선수들은 지금 개인의 물량을 쪽 빨아와서 이 가격대에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이 빠져있죠? 자,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셀트리온 차트가요. 자, 이러면 개인들은 못 올라갈 것 같고 지겹고 그런데 선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본인이 확신이 있어. 나는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가 정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에 대해서 단 한치의 의심도 없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죠? 지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모은다는 겁니다. 왜? 올라갈 건 아니까. 그리고 투심을 흔들어서 열심히 쪽 빨아먹겠죠. 그리고 지금은 투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매크로가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해서 그렇게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제, 그제 자세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 누구도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언급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 통찰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전체 큰 판을 봐야 한다고 한다면 경제, 바이오, 그리고 문명, 그리고 역사, 사회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융복합되어져야 그 뒷면에 흐르는 다음 문명의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통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케미칼과 그리고 뭐 손익계산서, 회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선수들은 이 바닥에서 모아간다. 당연한 부분이죠. 올라가는데 지금 가격보다 3배, 4배, 5배 이상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계적으로 모아가죠. 내가 사고 40, 70 떨어져도 올라갈 걸 4배, 5배, 6배 확신한다면 지금 모아가는 거죠. 선수들은 알기 때문에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물량이 나란히 넘어가고 있다. 기관의 중심은 누구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둘 다 연기금이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기준으로 외국인 창구의 흐름이 모건 스탠리와 메릴 린치 얘네가 남아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잔챙이들 JP모건 기타 등등의 잔챙이들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HSBC가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선수들은 안다. 선수들이 하는 걸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자, 연평균 성장률 무려 121%. 1년에 성장하는 시장 캐파 속도가 121%예요. 엄청나죠? 자, 이걸 10년 한다면 어디일까요? 즉 시장 규모가 아직은 요만하다. 크지가 않다는 소리죠. 어디?
이중항체 플랫폼, 한국 K바이오. 자, 치료 비용은 효과적, 그리고 치료 비용 효과적 절감, 치료 비용이 절감되고 표적의 독성, 부작용이 감소가 된다. 이중항체는 암세포 특이성 높고 부작용이 경감된다. 한국에서는 ABL 바이오가 대장입니다. 얘네가 오래전부터 이중항체에 대한 투자를 집행해오고 있었어요. 에클론, 파메식 등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미 수년 전 기준으로 해서 이중항체 플랫폼 70개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상 돼 있겠죠. 이중항체가 뭐죠? 자, 셀트리온은 투자하시는 거 아시겠죠?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해요. 항체는 항원 하나에만 달라붙게 되죠. 그쵸? 그런데 이 항체가 이중항체예요. 항체가 양팔에 항원을 두 개를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항체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BL 바이오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중항체는 서로 다른 항원 결합 부위를 가진 두 가지 항체를 하나의 분자로 만든 단백질이다. 즉, 이중항체는 두 가지 다른 항원과 결합해 둘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이중항체 개발 방식은 제조상의 문제와 임상 실패를 겪었지만 생명과학의 발전은 이중항체의 개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자, 이중항체의 의약품 시장 규모는 향후 2030년까지 약 12조 9천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중항체 시장은 2020년까지 121%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이거는 참고 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ABL 바이오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앱클론, 여기 또한 파맵신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쵸? 파맵신. 그리고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미국 바이오 기업의 AB프로와 유방암 이중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한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공동 개발과 판매 권리를 확보했다. 앞으로 셀트리온은 후보 물질에 대한 동물 효능 실험, 공정 개발, 전임상 동물 실험, 임상 개발 및 상업화를 담당한다. AB프로는 물질 개발 및 후보 물질 선정, 세포 효능 실험 등을 맡게 된다. 즉, 대한민국에 보통 그 바이오텍들이 뭐하죠? 중소 바이오텍들. 대표적으로 레고캠. 굉장히 기술력이 ADC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피하수자장의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알테오젠. 그쵸? 이런 애들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술을 팔죠. 근데 셀트리온 같은 애들은 뭐죠? 라이센스 일을 한다는 거죠. 얘네가 기초 후보 물질을 만들면 사와서 제품화를 시키는 그 빅팜의 위용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무척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셀트리온도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연평균 R&D 규모가 조 단위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자, 최소 지금 연평균 한 4천억대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4천억을 넘어서 임상이 해마다 증가하죠. 그러면 조 단위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수조 단위의 연구 개발비가 들어가는 글로벌 제약 바이오세물 위용을 갖출 때까지 우리는 동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최소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할 때까지. 자, 그리고 미 진출 K제약바이오. 자, 여기 셀트리온 연구원이 딱 하고 지금 셀트리온 연구진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우리 셀트리온 기사 사진에 나오는 그런 분의 연구원의 모습이죠. 자주 많이 보십니다. 내년에 대박 신약 터진다.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베그젤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그젤마의 적응증은 상당히 많죠. 지금 보시다시피 직장암, 폐암, 그리고 자궁경부, 그리고 난소암, 자궁관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막암, 교모 세포종 상당히 많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국내 제약사 중에서 가장 많은 FDA 승인을 받은 기업이 됐다. FDA로부터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항생제 제네릭, 리네졸리드, 항바이러스제 계량신약 테맥시 등 판매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케미컬 의약품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죠. 미국에서. 그리고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중간에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 논문이 출현한 후 10년 뒤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등장하는데 국내의 경우 내년부터 그러한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한 만큼 머지않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K신약이 출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 신약. 그래서 뭐죠? 신약만큼 주목받는 플랫폼 제2의 랩스커버리 나올까? 랩스커버리는 한미약품의 약효 지속성 플랫폼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좋은데요. 우리 몸속에서 방광기가 짧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속의 방광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바이오 베터 기술인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 고임성기, 한미약품의 고임성기 창업주가 연구진과 함께, 즉 연구진이 개발했던 이 부분을 유럽에 라이센스 대박을 터뜨리게 되면서 바로 주목을 받게 되었죠. 추후에 기술 반환이 되었던 사례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바이오 베터 참고적으로 언급을 드려요. 플랫폼 기술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바이오 베터이자 신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첫 번째, 지금 나왔던 랩스커버리, 약효 지속성 플랫폼. 두 번째, 셀트리온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피하 주사 제형. 세 번째, 아까 언급받았던 이중 항체. 자, 네 번째, 지금 제가 언급드릴 ADC, 항체 약물 결합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셀트리온은 이제 레고캠 익수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삼갑 로맨스를 이뤄가면서 계속해서 투자가 집행되고 2024년 어느 기준점인가 국내 최초의 ADC 신약을 탕생시키면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램시마 SC에 이은 그 신약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플랫폼 기술은 확장성 크다, 다수 기술 수출 가능성 높아, 레고캠이 언급되고 있죠. 바이오텍 R&D도 주목하고 있다. 한미약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플랫폼 기술은 특정 약물원의 적응증에 구황되지 않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에 두루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확장성이 핵심이죠. 확장성이 높은 만큼 랩스커버리 파이프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랩스커버리뿐만 아니라 여기 다른 바이오기업 R&D 현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자, 여기 바로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기술 수출에 성공한 대표 바이오 플랫폼 보유기업은 바로 레고캠, 알트오젠 등이 꼽힌다. 그래서 여기 레고캠이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레고캠 바이오는 ADC 플랫폼 기술 컨주어를 보유하고 있다. 창사 이후 누적 마일스톤만 5조 원에 이르며 2020년 한 해에만 4건의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영국 익수다 테라피스트에 기술 수출한 ADC 기술 기반 유방암 치료제 후보물질 LCB14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제가 오늘 자세히 언급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영국 익수다. 바로 셀트리온의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죠. 우리 회사라 봐도 큰 그림에서 무방하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LCB14. 바로 익수다에서 사온 물질이죠. 우리 제품이라 봐도 무방하다. LCB14. 레고캠 바이오 14입니다. 우리 제품이라 봐도 무방한데요. 지난 9일 샌디구에서 열린 월드 ADC 2022에서 LCB14 임상일상 중간 데이터 구두를 발표했다. 경쟁 약물로 꼽히는 에너2, 그리고 경쟁 약물 에너2보다 현저히 낮은 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우수한 약효를 보였고 낮은 등급의 부작용만 관찰돼서 안정성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레고캠 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첫 임상 데이터 발표를 기점으로 현재 글로벌 제약사와 논의 중인 기술 이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올해 신설한 보스턴 법인을 중심으로 ADC 신약 파이프라인의 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 오늘 제가 자세히 언급드릴 ADC의 핵심 물질인 LCB14. 자, 에너2가 쏘아올린 ADC 붐, 유럽 학회로 이어졌다. 유럽 암학회에서 ADC 항암제 에너2 개발사 홍보 부스에서 문전성시, 길리어드 트로델비 유방암 3상 긍정적 평가, 국내 레고캠, 알테오젠, 셀트리온, 피노바이오 등 ADC 개발 중이다. 국내 레고캠, 셀트리온, 익수다가 같이 한국 ADC의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세계에서도 우리가 결과물을 이뤄낼 거라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에너2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이루어지게 됐죠.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지난 6월 열릴 ADC 항암제 에너2가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로 등극한 영역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레고캠이 어떠한 부분을 보였죠? ADC는 오랫동안 개발된 약이지만 한동안 잠잠하다가 에너2로 빵 터진 후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자금력이 충분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별한 ADC 기술이 없더라도 일단 도전해볼 여유가 있다. 여기서 셀트리온과 레고캠이 언급되고 있어요. 국내 업체 중에선 이번 에스모에 참석한 셀트리온이 ADC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에 대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며 ADC 플랫폼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ADC 개발사 레고캠의 경우도 ADC 후보물질 LCB14의 임상 1상 중간 결과가 나왔다. 저용량에서 더 효능이 좋았고요.
부작용도 더 적었다. 유효성과 안정성이 지금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ADC 붐은 한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대세 ADC. 국내 기업들도 항암 신약 개발에 집중한다. 셀트리온, 레고캠, 그리고 익수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발표하고 있는 거죠. 유럽 종양학회에서 한 제약바이오 관계자가 셀트리온 홍보부스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자, 이분 아시죠? 어쨌든 프랑스 파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에스모에 참석한 국내 제약바이오 관계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인 이중항체, ADC, 면역 항암제 분야에 주목했다. 셀트리온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중항체, ADC, 면역 항암제 다 하고 있다. 면역 항암제는 뭐가 있죠? 옵디보와 키트루다. 자, 이중항체 이미 얘기가 됐고요. ADC 또한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자가면역 질환 시장을 능가하는 바로 항암제 시장에 대해서 폭발적인 투자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레고캠이다. LCB14, ADC 링크와 독성 분야 강점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된다. 핵심이에요. 절반만 넣어도 에너투와 비슷하다. 레고캠 바이오의 LCB14의 경쟁력은 그러면서 여기 쭉 나와요. LCB14 관련 첫 임상 성과 그리고 에너투 절바디아 용량으로 비등한 효과가 나왔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시장 개척으로 군림하는 에너투, LCB14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충분히 지켜볼 만하고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레고캠 유방암 일상 고무적이다. 12월 추가 임상 성과를 기대한다. 쭉 하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에너투 일상 결과는 현재 발표된 LCB14의 중간 결과보다 우수하지만 LCB14 1 비상은 아직 진행 중이고 지난 7월 데이터 집계 시점에서 SDD에 머무른 환자들이 향후 PR로 나올 경우 에너투 임상 1 비상보다 결과보다 좋게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에서는 기사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조금 더 적은 용량과 그리고 부작용이 적게 나왔다. 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는 그런 가능성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초랭 레고캠 바이오 연구소장 ADC 항암제 암세포만 공격하는 크루즈 미사일 기술 수출 5조 신약 후보 물질 빅팜의 기술 이전의 수익 미국 월드 ADC 학회에서 우리 경쟁력을 확인하였다. 여기 익수다 발표자인 로버트 러츠는 익수다 최고과학 책임자가 강연장에 들어서서 복도에 서서 보는 것을 넘어 바닥에 주저앉아 발표를 듣는 사람까지 생겼다. 학회 전체 참석자가 800명 정도인데 이 자리에만 200명이 몰렸다. 자, 그래서 러츠 박사가 말했죠. 만약에 우리가 가능성 있게 에너투를 제껴버린다면 어떠한 모습을 찍힐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파급이 나오겠죠. 그래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참석자들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찍기 위해 스마트폰을 일제히 들어올리면서 단체로 만세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바로 LCB14. 우리 제품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레고캠은 L5를 했기 때문에 바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지만 직접적으로 생산, 판매에서 부가가치를 누리는 건 누구다? 바로 셀트리온과 익수다. 이 부분이다. 익수다는 우리 회사라 봐도 무방하겠죠. 그쵸? 자, 여기 정 소장은 이날 발표 자리에 참석자들이 많았던 것은 임상 결과가 좋은 것을 축하한 바도 있겠지만 ADC 항암제를 개발하는 경쟁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던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자, 축하하는 자리도 있었겠지만 ADC에 대한 관심 분야가 많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LCB14의 임상 1상 중간 결과는 어땠나? 경쟁 약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와 비교해서 우수한 것으로 나왔나? 우리의 경쟁 약물로 에너투와 로슈의 캐사일라 정도가 있다. 이 캐사일라를 개발했던 주도적인 인물이 아까 로버트 러츠 박사입니다. 안정성과 효능을 비교해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임상 1A상에서 객관적 반응률은 66.7%, 임상 1B상 환자를 포함한 전체 24명 기준으로는 완전간에 한 명을 포함해 객관적 반응률이 46%로 나왔다. 좀 더 쉽게 말해줄 수 있나? 객관적 반응률은 약을 투여했을 때 항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의 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완전간에는 완치된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1A에 참여한 환자 중 약물에 대한 효과를 보인 비율이
66.7%이고 이상 권장 용량인 2.3mm 용량으로 1비상에서 임상한 24명 중에는 46%가 효과를 보였다는 뜻이다. 그래서 1상 1비상에서 효과를 보인 환자 비율이 46%면 적은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임상 1비상은 대사도 환자가 아직도 약물 치료 중이다. 아직 투여를 마치지 않은 환자가 많아서 판단하기 이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임상 진행 결과는 오는 12월 미국 세나토디오 유방암 학술 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컨주얼 기술이 적용이 됐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셀트리온이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ADC 셀트리온과 익수다와 레고캠이 함께 만들어가는 글로벌 ADC 바로 다시 한번 캐사일라 N02 그리고 바로 LCB14가 제품명으로 세상에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한번 자세하게 한번 기대해 볼 날을 기대해